네, 넘어가네요. 네, 여러분이 이제 사이퍼 스토리를 시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이퍼 스토리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거 뭐 프로젝트 혹시 배정 받으셨나요? 아직은 배정 안 받으시고 교육 중인 거죠. 네, 여러분이 사이퍼를 가장 먼저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프로젝트 혹은 사이퍼 자체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안 먹네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네, 바로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서 사이퍼 스토리를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이퍼 코리아 교육개발팀 인턴 차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주시면 잘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 폴 발레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진짜 주인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이런 주도권을 잡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이퍼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으며 아무런 전략이 없는 사이퍼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명확한 목표를 갖고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현실적인 전략을 가지면 그리고 타인, 나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이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이클에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실 텐데 그 가장 첫 단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사이퍼 팀에 어떤 걸 공헌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이퍼 팀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 나아가 내가 얻고 싶은 경험은 무엇이며 내가 이 단체 안에서 다듬고 싶은 나의 역량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이퍼 스토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 빛나고 값진 그런 사이퍼 스토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가치와 방향에서부터 단기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목표까지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네, 그 답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MV조 모델을 통해서 바로 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MV조 모델은 미션, 비전, 골, 오브젝티브라는 네 개념의 앞글자를 따라서 만든 말입니다. MV조 모델은 개인에서부터 수만 명이 일하는 조직에까지 굉장히 폭넓은 범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고 확장 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MV조를 통해서 우리가 사이퍼 내에서 우리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나아가 실천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은 내가 존재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개인에서부터 굉장히 거대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답해야만 하는 어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어보는 것이죠. 아까 맨 처음에 그런 20 프로그램 매니저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도 왜 우리는 존재하며 왜 이 기업이 존재하며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히 세웠을 때 그 기업이 훨씬 더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런 물음에 대한 답 굉장히 어려운 물음이죠. 사람들한테 딱 지나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과연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안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실존적이고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물음에 대해 그래도 조직은 어느 정도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답을 정리한 것이 우리가 미션이라고 부르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개인과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게 정리한 한 문장을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가장
예쁘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만드는 곳이 바로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미션의 사례를 볼 텐데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이건 어떤 기업의 미션인 것 같나요? 오, 네, 벌써 알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네, 바로 디즈니의 미션입니다. 디즈니가 뭘 만들죠? 무엇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죠? 손을 들고 한번 대답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끝에 분. 네, 애니메이션. 이따 쿠키 받아가세요.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네, 또 뭘 만들죠? 애니메이션밖에 안 만드나요? 아니요, 중복은 됐습니다. 네. 네, 놀이공원. 네,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디즈니랜드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나아가 캐릭터 상품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디즈니의 미션은 우리는 캐릭터 사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 이게 미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이 미션에 따라서 디즈니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한다. 이건 어떤 기업의 미션인 것 같나요? 손을 들고 네, 네, 3M, 네, 정답입니다. 아, 이거 모를 줄 아셨는데 다들 맞추시네요. 네, 3M은 뭘 만드는 회사죠? 네, 포스트잇, 그리고 뭐 스카치 테이프, 사포, 수세미, 뭐 헬멧 이런 걸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우리는 뭐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 이게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바, 이 회사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미션이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확고한 기업들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는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3M은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하고 있는 미션 이런 걸 우리 삶에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사이트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미션을 정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왜 사이트를 시작하셨는지. 아까 딱 한두 분 정도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사이트를 시작했는지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왜 사이트를 시작했는지, 왜 사이트를 선택했는지를 본인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장담컨대 여러분은 아마 두 학기만 하고 두 번 다시 사이트에 발을 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션을 정하지 않은 이러한 사이트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학기를 넘기지 않는다고 했죠. 우선 들어온 첫 달, 쩔어요. 너무 좋아. 사이트를 너무 사랑해. 미치겠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미치죠 아주 그냥. 근데 오히려 한 달이 지나면 더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계기가 뭘까요? 네? 네, 그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자신만의 프로젝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배정을 받게 되면서 사이프를 내 프로젝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사이프에 대한 애정도는 정점을 찍게 되죠.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조금 이렇게 뭔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뭔가 사람들과도 부딪히게 되고 글쎄 이게 잘 맞나? 이게 내가 가는 게 잘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이프를 나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신 게 3월달인데 4달이 지나면은 언제가 되죠? 7월이 됩니다. 초여름, 더워질 때죠. 에너지도 빠지고 점점 지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사이트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어떤 행사가 있죠? NC, 네, 다들 깨알가 잘 알고 계시네요. NC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영상들 그게 여러분의 눈앞에서 발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이트에 대한 열정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정점을. 네. 이때는 그냥 나 NC 내가 우승 못할 것 같아? 월드컵 내가 발표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그 누구보다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이것도 여름방학 지나면 그 열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면서 우리의 열정은 점점 바스러지죠 또. 근데 이제 9개월 차가 되면은
애매해요. 뭐 3개월 남았는데 정식 회원 인증받기 3개월 남았는데 나가기도 애매하고 지금 해온 것도 아깝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이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남은 3개월 어떻게 될까요? 네, 완전히 방전되겠죠. 사이프에 대한 에너지도 열정도 동기부여도 아무것도 많지 않겠죠. 여러분이 지금 왜 사이프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은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마치 연애와 같아서 권태기를 느끼게 됩니다. 권태기. 내가 이 프로젝트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프로젝트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프로젝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방금 전에 동훈 선배가 세션에서 사이펜의 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얘기했죠. 방향이 너무 넓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이 너무 많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션을 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션은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 어떠한 가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특히나 사이퍼에서의 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사이퍼 코리아 인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사이퍼에서의 미션입니다. 사이퍼 코리아에서의 미션도 아니라 학교 사이퍼 팀의 미션이 아니라 사이퍼라는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이퍼 활동을 통해 얻은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인생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거치는 과정, 뭐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사이퍼를 통해 대한민국, 나아가는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저 미션은 누구 미션인 것 같아요? 누구 미션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미적지근해요? 이렇게 쫄깃쫄깃해져야지 심장이. 바로 우리 프로그램 매니저님의 미션입니다. 본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홍익인간이라고 말씀하세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더 밝은 곳으로 만든다. 굉장히 사이퍼라는 가치를 굉장히 넓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계시죠. 근데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션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미션을 평가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의 미션을 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션에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 수 있는 그 미션.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그러한 미션들은 우리가 봤을 때 저게 뭐야? 저런 미션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미션은 그 사람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 사이클을 한다는 얘기죠. 미션을 적어야 할 것은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미션을 새기고 사이클 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여러분이 사이퍼를 왜 하셨는지에 대한 그 답을 내리는 게 미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이퍼를 왜 하셨죠? 꿈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열정적이시고 실전 비즈니스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많이 나뉩니다. 첫 번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좋은 취지.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취지를 갖고 시작을 한다면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결국에 내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마음이란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란 건 결국에 자신의 어떤 기분 상태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인데 열정은 그래서 순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왜 사이클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사명을 가진다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나아갈 때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우리 5분 동안 액티비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드린 설문 이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지금 항목이 두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죠. 여기서 첫 번째 그 문항지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사이프를 시작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한 한 문장의 표현으로 정리해보세요. 이 답이 바로 여러분의 미션인 사이프입니다.
미션은 당신이 사이프 활동에서 해내고 싶은 일을 담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답은 미션이 아니라 비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미션을 5분 동안,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 그냥 여러분이 왜 사이프를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한번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토론하셔도 됩니다. 폼나는 한 문장으로 적을 게 아니라 그냥 써보신다는 데 의의를 둬보세요. 한번.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이 되고 싶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다룰 미션이 아니라 비전에 대해서 다룬 항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비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션은 왜 사이프를 하는지, 내가 여기서 이뤄내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얼마나 보셨어요?
스피드 퀴즈 하는 거 같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게 적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션을 대충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뭐 이번 강연 자체는 여러분이 미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미션을 정하실 때는 팀에 돌아가셔서 뭐 본인의 미션을 설정하시든 아니면 팀의 미션을 설정하시는 간에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서 사이프의 가치와 나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미션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개념은 바로 비전. 미래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장래 희망이라는 말과 굉장히 맞닿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꼭 보면은 신학기 시작할 때 그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저는 그냥 뭐 가족은 뭐 몇 명이 있고 누가 있고 뭐 취미는 뭐고 특기가 뭐고 장래희망은 이거고 뭐 저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2학년 때는 의외로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막 그것도 로켓이랑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3, 4학년 때 그때 무슨 정신이 들려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3, 4학년 때. 네,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꿈을 갖고 있다가 중학교에 가게 되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디자이너가 되자, 자동차를 그리는 디자이너가 되자라는 게 저의 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꿈도 결국에는 이루지 못했죠. 저는 지금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꿈은 뭐냐? 글쎄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직 저의 꿈은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꿈이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이란 우리가 되고 싶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란 걸 바로 꿈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꿈의 예시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말했던 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언젠가 내 아이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사람의 됨됨이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저의 꿈 그리고 여기서 마틴 루터 킹이 말하는 꿈 뭔가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죠. 그죠? 하지만 이 둘은 비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개인과 조직,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라는지를 정리한 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미션과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사실 이 미션과 비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일부 사이프 팀들은 본인 팀의 어떠한 미션과 비전을 정할 때 비전을 미션의 상위 개념에 넣거나 아니면 미션을 비전의 상위 개념에 넣거나 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미션과 비전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밀접한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상하 구조를 이루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션은 존재 지향적 가치에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사이프를 왜 하며 사이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게 바로 존재 지향적 가치, 미션에 대한 얘기라면 비전은 미래 지향적 가치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사이프 팀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년 2013년 NC에서는 우리가 우승팀이 된다. 뭐 이번 가을까지는 우리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런칭이 돼서 신인 멤버들을 받는다. 뭐 대충 이런 걸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겠죠. 아까 말했던 월트 디즈니의 미션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게 미션이었죠.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가 디즈니랜드에 갖고 있는 비전은 4개나 됩니다. 의외죠. 미션도 하나고 비전도 하나일 것 같은데 비전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가령 나는 뭐 미래에 경력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미래에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미래에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사람들이 행복과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아이와 부모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게 바로 디즈니랜드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에서의 비전을 우리 삶에 어떻게 끌고 들어올까요? 우리의 사이프에서의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미션과 마찬가지로 딱 한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여기서 말하는 어떤 변화란 여러분의 개인적인 나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의 대상자들, 타인의 변화, 나아가 우리 사회, 내가 속한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지는 답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인 사이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미션은, 사이프에서의 개인적인 미션은 좀 오글거리는데,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영감이 불타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동호 형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미치게 만드는 게, 사이프에 미치게 만드는 게 저의 사이프에서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미션을 갖고 사이프를 하면서 먼저 사이프의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리더가 되고자 하고, 나아가 사이프 학생들이 겪는 문제에 굉장히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온몸으로 사이프의 가치를 증명하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의 상징이 되는 리더. 이게 바로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미션과 비전을 갖고 사이프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전을 정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비전을 정하실 때 느끼시겠지만, 현실의 제약 요소, 현실의 편보다 현재의 제약 요소겠죠. 우리 팀은 지금 사람도 수도 적고 교수님도 없고 기회가 없어. 이런 현실적인, 현재의 제약 조건. 그리고 과거에는 이랬어.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안 돼. 과거에 이렇게 잘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과거의 망령. 이런 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전은 미래에 있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제한을 두면 우리는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가 없겠죠. 넓게 보고 크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이프 안에서. 네. 그래서 뭘 할까요? 네, 또 5분 동안 잠깐 여러분의 이제 그 두 번째 그 빈칸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할 텐데요. 네, 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이프 활동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한 한 문장의 표현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 답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인 사이프입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팀,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당신은 어떤 변화를 이뤄내고 싶은지가 바로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개인의 비전, 즉 사이프를 통해 얻고 싶은 역량과 성장하고 싶은 모습을 적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 대상자의 변화, 세상의 변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네, 또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적으신 것 같은데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살펴봤던 비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우리의 어떤 나의 모습, 우리 프로젝트의 모습, 우리 팀의 모습, 프로젝트라는 표현보다는 팀의 모습,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그런 미래상을 그려놓은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골과 오젝티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골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중장기적 목표이고, 오브젝티브는 중장기 목표를 단기적인 과업으로 나누어 세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션과 비전과 도대체 이 골과 오젝티브가 무엇이 다르냐? 바로 액션 플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과 오젝티브는. 그러니까 골과 오젝티브의 모음 자체가 바로 액션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액션 플랜이 무엇이 다르냐면 바로 구체성. 미션과 비전 같은 게 여러분 적으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이 좀 들죠. 좀 언젠가 이루어질 줄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뭐 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조금 더 열정을 가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골과 오젝티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과 오젝티브는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스마트. 스마트라고 부르는 5가지 기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슨 누구지? 네,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하며, 두 번째, 측정 가능해야 하며, 세 번째, 행동 지향적이어야 하고, 네 번째, 현실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 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간 기한이 없는 그런 업무가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가령 뭐 예를 들어 어떠한 사회복지관에 우리가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컨택하기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시간 기한이 없다면 당연히 늘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면은 그냥 이 업무가 얼마 정도 완성도로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일하는 것에서의 생산성이 굉장히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2가지 요건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 골과 오젝티브의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아까 저의 첫 번째 비전이 뭐라고 했죠? 사이프의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리더가 바로 저의 첫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골을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골이 무엇이라고 했죠?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했죠. 사이프 프로그램의 가치와 운영 방향에 대해 혼자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폭넓은 지식을 쌓는다. 이게 바로 저의 골입니다. 하루아침에 책 한 권 읽는다고 제가 사이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골은 중장기적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천하기 위해 오젝티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죠. 사이프 핸드북을 4월 말까지 리뷰를 해본다.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1챕터씩 한번 꾸준히 읽어본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굉장히 시간 기한이 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브젝티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브젝티브는 사이프 핸드북을 5월 초에 팀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뭐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브젝티브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트를 다 적어 채워보셔서 알겠지만은 골과 오브젝티브는 없죠. 그게 마지막 장이실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팀에 가셔서 여러분의 미션과 비전을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현실로 해낼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골과 오젝티브 스스로 수립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추후에 저희 이제 교육개발팀에서 제공드리는 그런 툴킷 같은 걸 통해서 보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과 오젝티브는 분명히 미션 비전에 비해서 봤을 때는 뭐 저런 사소한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령 저의 미션, 뭐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불어 넣어주고 열정에 불을 붙인다. 이런 미션과 아까 봤던 오브젝티브, 사이프 핸드북을 4월 말까지 한번 읽어본다. 이 2개의 갭은 꽤 크게 느껴지죠. 굉장히 오브젝티브는 미약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 이런 골과 오젝티브, 내가 달성하고 있는 골과 오젝티브, 내 동료가 달성하게 될 이 골과 오젝티브를 통해서 우리 팀의 미션, 나아가 전체 사이프의 미션이 달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보이는 정말 사소한 일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네,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등대가 왜 있죠?
등대가 왜 있을까요? 네, 불을 밝히기 위해 있죠. 불을 언제 밝히죠? 밤에 밝힙니다. 낮에 불을 켜는 등대는 없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밝고 그냥 뭐 굳이 별다른 안내 수단이 없어도 배들은 알아서 잘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등대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밤입니다. 어둡고 언제 어디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올지 모르고 어떤 파도가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배가 붙일지 모르는 그런 암흑 속의 상황에서 등대는 배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등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이트 안에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런 목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등대를 세우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팀에 가셔서 오늘 세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팀에 가셔서 직접 MVG를 한번 세워보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팀원들과 얘기를 해보시고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우리 전체적인 팀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꼭 해보세요.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본격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really. 3 minutes to the biggest battle of our professional lives. All comes down to today. Either we heal as a team, or we're going to crumble. Inch by inch, play by play, till we're finished. We're in hell right now, gentlemen. Believe me. And we can stay here, get the shit kicked out of us, or we can fight our way back into the light. We can climb out of hell. 1 inch at a time. Now, I can't do it for you. I'm too old. I look around, I see these young faces, and I think, I mean, I made every wrong choice a middle-aged man can make. I pissed away all my money, believe it or not. I chased off anyone who's ever loved me. And lately, I can't even stand the face I see in the mirror. You know, when you get old in life, things get taken from you. I mean, that's part of life. But you only learn that when you start losing stuff. You find out life's this game of inches. So is football. Because in either game, life or football, the margin for error is so small. I mean, 1/2 a step too late or too early, and you don't quite make it. 1/2 second too slow, too fast, you don't quite catch it. The inches we need are everywhere around us. They're in every break of the game, every minute, every second. On this team, we fight for that inch. On this team, we tear ourselves and everyone else around us to pieces for that inch. We claw with our fingernails for that inch. Because we know when we add up all those inches, that's gonna make the fucking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losing. Between living and dying. I'll tell you this, in any fight, it's the guy who's willing to die who's gonna win that inch. And I know if I'm gonna have any life anymore, it's because I'm still willing to fight and die for that inch. Because that's what living is. The 6 inches in front of your face. Now I can't make you do it. You gotta look at the guy next to you. Look into his eyes. Now I think you're gonna see a guy who will go that inch with you. You're gonna see a guy who will sacrifice himself for this team because he knows when it comes down to it, you're
going to do the same for him. That's a team, gentlemen. And either we heal now as a team, or we will die as individuals. That's football, guys. That's all it is. Now, what are you gonna do? 네, 드디어 이제 끝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 뭐 어떠셨어요? 감동적이죠? 네, 감동적이셔야 돼요. 네, 오늘 감동을 받으니까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약간 땀 냄새가 나고 마초적인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끝까지 처절하게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치 바이 인치. 한 번에 1인치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1인치가 혹시 몇 센치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딱 2.54cm, 3cm도 채 안 됩니다. 이 조그만 차이가 하나하나 모이고 쌓이다 보면은 한 게임을 이기게 되는 아주 위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이프라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시련도 있겠죠. 분명히 뭐 대상자들이 우리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팀원들이 말이 안 통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회장은 계속 쪼고 매니저는 계속 귀찮게 연락하고 TC는 너무 지루하고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뭐가 있을까? NC 발표하는 거 또 보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서글플 것 같고 나아가 사이프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 못할 것 같아서 그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이 팀의 미션, 나아가 내가 갖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의구심을 가질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이프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션과 비전을 명확히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런 의구심이 비록 있더라도 저 앞을 향해 우리가 어디를 나가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용기와 그런 믿음,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에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 자체가 바로 사이프에서 만든 우리의 이야기였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사이프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사이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정은 그 자체로 보상이라고. 네, 감사합니다.